뉴욕 증시가 제법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서 오히려 긍정적이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그동안 걱정스럽게 주가를 빠뜨렸던 그 내용은 또 무엇이냐, 이렇게 또 의문점이 들죠. 아니, 언제는 파월 연설 때문에 위험하다더니 이제는 파월 연설 때문에 올라갔다? 자, 신기한 일이죠. 거기다가 이제 경제지표도 조금 좋게 나오니까 주가가 미친듯이 상승하는 모습. 자, 마감까지 아주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그게 아니라 기다리다 지쳤어요 삼성그룹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삼성그룹주 펀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립식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다 생각해서 막 들어갔었던 삼성그룹주 펀드에 지금은 이제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형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시장에 돈이 들어오지만 삼성그룹주에서는 빠져나가고 있다. 뭐 말씀드렸던 이야기지만, 네, 지금 이렇게 얘기가 실제적으로 데이터화돼서 나오니까 조금은 씁쓸하죠. 자, 이 이야기도 좀 전달해 드리고요. 자, 외국인들은 원화 약세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환율이 올라가는데도 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느냐.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일단은 여러가지 다각도에서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외국인들이 살만하니까 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오히려 한국이 원화 약세에도 긍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8월의 마지막, 네, 주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8월도 이렇게 끝나가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어쨌건, 네, 약간의 변동성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8월달 마무리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뭐, 윈도우 드레싱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테고요. 또 파월 의장의 연설, 이런 얘기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테니까요. 자, 지금 미국 시장 상황 보시면은 이제 소폭 하락, 소폭 상승 이렇게 시작했다가요, 막판에 쫙 치고 올라갑니다. 이 모습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다우지수는 플러스 0.98, 나스닥은 플러스 1.67 상승했는데, 상승폭은 뭐 급등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정도, 그냥 좀 올랐다 이 정도인데, 이 추세 자체가요, 마지막까지 팍 치고 올라가면서 막판을 고점으로 마무리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겠습니다만, 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이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 바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 대한 경계에도 경제지표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왔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의원 4명 중에서 3명이 9월의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 아직 언급하기 너무 이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 명은, 네, 블러드예요. 걔 혼자서 이제 올라가야 돼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제 3명은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일전에 이제 주 초반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이, 네, 문제 있다, 금리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참고해 본다라면, 이 새끼들이 나쁜 이야기 먼저 던져놓고 그 다음에 좋은 쪽으로 마무리 시키려는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네, 일단은 뭐 고용과 물가 보고서 나온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지났는지 아닌지 그런 걸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은 너무 이르다, 이거 내가 했던 얘기잖아요. 근데 연준 의원들이 그 이야기를 또 그대로 했다라는 거, 참 아이러니한 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오히려 또 괜찮아졌다, 네, 시장에 나쁜 소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또 되어버렸다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경제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GDP 성장률 잠정치가요, 마이너스 0.6%를 기록했다. 그런데 앞서서 공개된 속보치였던 게 마이너스 0.9였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개선이 됐다. 2분기 국내 총생산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네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됐고요. 신규 실업
신규 실업 청구자 수도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이제 2,000명 감소한 24만 명이 집계됐다. 일단 이것도 줄었네요. 그래서 고용도 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예상치보다 좀 좋았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긍정적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경제지표도 나쁘지 않게 발표됐다.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에 더 큰 변동성에 직면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큰 상관없겠지? 네.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 이거 예상이야.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매파들이 예상하는 것만큼 파월이 매파적이지 않더라도, 그래도 매파적일 것이다. 이게 뭔 개소리야? 네. 매파가 예상을 했던 것만큼 매파적이지 않더라도 매파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 거 같은, 니 거 내 거 아닌, 니 거 같은, 하여튼 그거죠. 네, 아무튼 그거 아시죠? 네, 그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파 같은 매파 같지 않은 매파 같은 너인가? 네,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파월의장은 매파적인 발언을 쏟게 될 것이다. 지금 달러, 연준의 톤 이런 것들 살펴보게 되면. 이런 긴축이 당분간은 계속 이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매파적인 연준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완전히 매파적일 것이다. 자, 지금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지금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경제지표 9월달에 굵직한 게 2개가 발표가 돼야 돼요. 그거 나오고 나서 결정이 돼야 되고 금리 결정 아직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뭘 갖다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부 다 예상이고 전부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9월달에 연준이 금리를 얼만큼 올릴 것이냐 이 부분은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일단 60% 이상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것도 어차피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파월은 이제 내년에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될 것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금리는 일단 당분간 더 올라가야 돼요. 대신에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동결이거나 아니면은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 이런 수순들을 밟아가게 될 것이다. 즉 금리가 크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네, 인상폭이 다운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해외 시장의 분위기는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네. 국내 증시 역시도 지금 강하게 올라졌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추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 너무 무리한다 싶으면 음봉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대체적으로 작은 양봉이라도 상승 기조를 유지해서 진행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겁먹지 마시고요. 네,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끌고 나가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네, 삼성그룹 펀드에서 네, 돈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지부진한 주가에 지친 삼성그룹 펀드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내고 있다. 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펀드 설정액이 늘어났다 이렇게 됐어 있는데요. 이게 상황을 보니까 이러네요. 삼성에 직접 투자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펀드로 들어갔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겠으니까 빠져나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삼성그룹 일부 계열사의 주가가 최근 반등하면서 펀드 수익률이 회복되고 있지만 네, 다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게 될지는 네, 미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그 삼성그룹 쪽 펀드 25일, 26일로 봐야 되나요? 25일 기준 봐야 되겠죠? 25일 기준, 어제 기준을 봤을 때 최근 3개월 동안 203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최근 3개월간 자금이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이 최근 3개월 동안 해당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 전체에 1조 2,300억이 순유입되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삼성그룹 펀드의 자금 유출세가 아주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돈이 1조 2천억이나 들어왔는데 삼성그룹 펀드에서는 200억 원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네,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이겠죠. 삼성그룹 이제 안 쳐다도 보기 싫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삼성그룹 펀드의 3개월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4.3%. 근데 국내 주식형 펀드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 6.99.
마이너스, 하긴 6월달이 끼어 있으니까요. 그죠? 네, 6, 7, 8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달이 끼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네. 자,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 7% 정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삼성그룹주 펀드에 높은 비중으로 편입된, 네, 그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 SDI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반등했다. 자, 가만 생각해보니까 6월달에 마이너스 한 15% 정도 하락했었는데, 이번에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그죠? 이 6월달에 떨어졌었던 것들을 제법 많이 회복해주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오늘도 올라가면은 더 많이, 네,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을까. 6월 한 달 동안 떨어진 것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절반 이상은 회복이 됐을 것이다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네,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삼성그룹주 펀드가,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4.3% 기록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다.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네요. 네. 그래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더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펀드 내에서, 네, 삼성전자의 비중을 기존 20에서 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 즉, 삼성전자를 더 많이 사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네, 삼성전자, 지금 그지 같은 거 이거 왜 자꾸 살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쳤고, 수익도 안 나고, 저쪽에서 급등주 막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이게 빼가지고 넘어가는 건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이 적립식으로 했던 최후의 보류잖아요. 지금 이 펀드 자금까지 다 이탈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리먼 사태 때 있었던 일과 똑같습니다. 네. 리먼 사태 때도 그랬어요. 펀드는 최후의 보류예요. 가지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적립식이고 뭐고 해가지고 진행이 됐었던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회복계의 기미를 좀 보니까 싹 빼가지고요. 주식 투자를 안 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났다는 것은, 네, 시장이 이런 어떤 조정 국면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그룹주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크게 상승한다거나 급등의 어떤 포지션을 보일 만한 그런 포지션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삼성그룹주들이 더는, 네, 뭐 급락하거나 이제 더 아래로 처박혀서 계속적으로 이상해지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뭐 투신이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자금 이탈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쪽 전체적인 총계에서의 순매수는 조금 약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요즘에 계속 매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삼성그룹주 펀드에서 개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네, 상당히, 네, 괜찮은 상황일 수도 있겠다. 다만, 네, 그것이 이제 기관의 덩어리, 펀드 설정액은 기관의 덩어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 매도 쪽으로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은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라면 그것을 외국인들이 그대로 받아가겠죠. 네. 자, 배당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말에는 이 그룹주 펀드 쪽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뭐든 이제 펀드보다 직접 투자가 더 좋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삼성그룹주 펀드에 집어넣으실 거라면 삼성그룹주들을 골고루 사시면 돼요. 근데 골고루 사시는 게 펀드에 넣으면 지들이 알아서 사주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괜찮지만 내가 직접 살려면 겁나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일단 리스크,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내가 마음에 품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자, 어쨌건 적립식으로 삼성그룹주 펀드 운영하시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원화 약세에도 3조 8천억의 바이오 코리아를 보인 외국인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일단은 원화 약세, 즉 환율이 상승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당연한 일 아니냐 이건데, 요즘엔 또 왜 이래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 이 국면이 돼서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환차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환차손이 생기게 되는 거고, 시장 자체도 지금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빨리 팔아먹는 게 더 이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3조 8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다. 3조 8천억 순매수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뭐 이 기간에 지금 보면은 개인은 1조 4천억, 기관은 2조 4천억 팔아먹었다. 근데 그거 전부 다 외국인이 흡수한 거예요. 다 내놔 해가지고 받아간 거지. 야,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거 뭐야,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이러는 거야? 뭐 이렇게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환율이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팔아먹기 때문에 주가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환율이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뉴스도 나오고 하니까 공포심에 접었는데 외국인 수급이 단단하니까 이거 괜찮은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유럽, 중국 등 주요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로화나 위안화 달러, 위안화 대비 이제 달러가 초강세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 이렇게 된 건데 뭐 다른 나라들도 기초 체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이 달러 강세가 나다 보니까 다 같이 떨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 뭐 원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럼 위안화나 유로화도 문제가 걔네들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뭐 때문에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거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이라는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죠. 환율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환율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펀더멘탈이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은 팔고 봐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왜냐하면 일정 수준까지 올라온 시점에서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금융당국의 개입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다가 이번에 한국은행 금리 인상 물론 이제 많이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금리 인상을 조금 해주면서 이제 환율이 조금 떨어진 형태 환율이 너무 급하게 올라갔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저거 곧 내려올 거야. 더 올라가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을 거란 얘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 뭐 무슨 펀더멘탈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그럼 한 달 사이에 뭘 샀냐. LG 에너지솔루션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와 이 새끼들 이거 왜 많이 샀지. 자 그 다음에 현대차, 삼성 SDI, 현대모비스. 자 지금 보면 자동차 쪽 그 다음에 전기차 쪽 이쪽 집중해서 많이 산 거 보이시죠? 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반도체 2차전지 관련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쇼핑했다. 그와 동시에 네이버와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와 같이 그간 사모았던 성장주와 경기방어주는 내다 팔았다. 자 성장주와 경기방어주를 내다 팔았다. 성장주? 반도체도 사실 성장주긴 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성장했었던 그 기업들을 갖다 팔았다는 이야기고요. 경기방어주를 팔았다는 것은 주가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힘이 강해지고 있다는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뭐냐면 한국의 제조업이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시대에 반사이익을 보기 시작했다. 네, 이런 거죠. 즉 중국에 생산된 어떤 소재와 부품을 배제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의 그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게 되는 뭐 배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심이 쏠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중국산 배터리 안 쓰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 꼭 반사 이익이다 볼 수 없겠습니다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일단 이런 얘기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한국을 포함한 베트남 이런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동안 꽉 쥐고 있었던 전체적인 어떤 제조업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이래 뭐 콩고물이라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 이제 주변에서 뜯어먹는 그런 형태가 일어난다. 미국이 이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GDP 역전 즉 중국이 세계 경제 1등의 국가로 올라서는 게 몇 년 안 남았다고 합니다. 2029년? 네. 29년인가 30년인가 되면은 이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고 하는데 뭐 이거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사실이죠. 네. 뭐 세계 1등은 우리인데 중국이 올라온다고? 중국이 또 얼마나 콧대가 높아질까 이 생각이 드는데 미국이 그거 차근차근 준비하는 거예요. 어쩌 니네 1등 한다고? 그건 그때 때려버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1등의 자리는 어딜 넘봐? 네, 이런 식으로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에 있는 이 신냉전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더 많이 올라가고 싶어 하겠지만 미국은 점점 더 중국을 조이는 형태가 벌어지게 될 테고 여기에서 살아남는 그런 방법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제
이제 그 중국을 자꾸 벗어나려는 움직임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아직은 중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서서히 줄여나가는 전략들을 계속 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네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으로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네. 뭐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아직은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씩 더 이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돈이 빠져나가는 삼성그룹주, 오히려 이거 잘 됐어!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삼성그룹주에서 개인들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서 다른 쪽으로 진행된다라면 이제 이런 애들이 다시 이제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만들어지겠죠. 자, 외국인들이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네, 이제 환율에 대한 그런 추가 상승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즉 저가 매수를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투자 대상을 뒤쫓는 것보다 투자 대상이 당신의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어떤 자산을 매입해야겠다고 처음부터 정해놓지 말고 매도자가 팔아야 되겠다고 한 것에서 자산을 고른다면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투자에서 기회주의자는 자산이 싼 값에 제공되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이고 자산이 싸지 않을 때 하는 매수에 특별한 것은 전혀 없다. 네. 이 책 정말 좋은 책이다. 네. 하워드 막스가 지은 투자에 대한 생각인데요. 제가 요즘에 새벽마다 조금씩 읽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러분들한테 딱 왔을 때마다 알려드리는 건데,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려라. 제가 요즘에 최근에 해드리는 말과 너무 잘 맞고, 시장과 너무, 네, 딱 맞아 떨어지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한 번씩 기회가 되시면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이고요. 조금 옛날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주말이니까 약간 변수 있겠죠? 아침에 너무 떠서 시작하면 따라가지 않는 것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